십성의 희기는 통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보면 잘 안 보이시죠? 깝깝하시죠? 이제 잘 보이게끔 하는 이제 기술. 즉,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 과정에서 어떤 그 성격을 다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비견은 이런 특성이 있고, 뭐 편제는 이런 특성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특성들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특성들을 자리에서 어떻게 조합을 시키고 또 주변 오행과 어떻게 결합을 시켜서 판단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만 보면 그 사람이 딱 보여야 돼요. 그 사람 심지어는 생김새도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도 좀 보여야 되고, 이 사람이 성질이 좋은 사람인지 꽉 막힌 사람인지, 대화가 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 사주에 그 사람이 다 나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사주를 이렇게 볼 때도 이렇게 딱 보면, 아유, 이 상담이 굉장히 원활하겠구나. 혹은, 아유, 이 상담은 내가 기가 빨리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비견하고 이제 겁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비견과 겁재, 비견과 겁재. 아니, 혈색이 너무 좋아지셨어. 아니, 추석 때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몸보신을 엄청나게 한 것 같은데. 비견과 겁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비견과 겁재, 여러분들 비견과 겁재 어떻게 구분하세요? 우리 다 배웠잖아, 예전에. 비견은 어떻고 겁재는 어떻다, 이런 거 다 배웠잖아. 그 차이점이 제일 뭐죠? 제일 큰 차이점은 네? 경쟁식 승부. 뭐 그것도 차이가 될 수 있죠. 그거를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한마디로 딱 한번 표현을 멋지게 한번 해보시죠. 한마디로. 우리 축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축구 경기에서 뭐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수비와 공격이 있죠. 그럼 누가 수비야? 아, 그렇죠. 얘가 수비예요. 수비. 수비수야. 홍명보야, 옛날. 나 이게 옛날 애들밖에 몰라. 요즘 애들은 몰라. 수비수 딱 버티고, 홍명보가 딱 버티고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쵸? 예. 그럼 얘는 당연히 박지성이겠죠. 지금은 손흥민인가?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공격적이라는 것은, 그래서 또 수비라는 것을 또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표현하면 얘는 약간 수동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얘는 능동적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주에 비견만 많은 게 좋을까? 겁재가 많은 게 좋을까요? 하나씩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비견이라는 말 자체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알겠지만 일간을 포함해서는 안 돼요. 일간은 그냥 일간이에요. 일간 외에 다른 것들이 비견인 거지, 일간을 무슨 비견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전문 용어로 바보라고 해요. 그래서 일간은 비견이 아닙니다. 일간은 그냥 일간이에요. 일간 외에 다른 것들을 비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겁재는 당연히 이제 겁재죠. 예. 이제 위치에 따라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사주에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겁재가 있어요. 겁재가. 그럼 비견만 있는 사람들은 성공 못하냐? 뭐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비견도 겁재처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견이 겁재로 변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렇죠. 비견이 많을 때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비견이 강할 때, 뭔가 집중돼 있을 때. 비견도 흩어져 있으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 있는 비견들이 있어요. 근이 있어서 이렇게 투간이 됐다든지, 뭐 이렇게 알록달록 그렇게 같이 초록은 동색이라고 이렇게 같이 모여 있든지, 그럴 때 겁재에 그런 어떤
특성들이 나옵니다. 겁재가 좋으냐, 비견이 좋으냐, 이것은 참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하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 그런 맥락인데, 그런데 사회에서 내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는 겁재가 조금 낫지 않을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겁재가 조금 더 잘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승부욕, 경쟁 심리가 작용한다고. 저는 이 겁재와 비견을 설명을 할 때 항상 누구를 설명하냐면 새들을 설명해요. 자이언 다큐멘터리 보면 새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새를 5마리 알을 깠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큰 새가 있죠. 제일 먼저 부화한 새. 그래서 입도 제일 크게 벌려. 등치도 제일 크고. 심지어는 부모가 나간 사이에 자기 동생들을 궁뎅이를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이기도 해요. 왜? 자기 혼자 다 먹으려고. 네? 그게 바로 겁재의 속성이에요. 근데 그게 본능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유교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나쁘게 봤어요. 굉장히 나쁘게 봤다고. 그래서 연애자평에서는 겁재를 뭐라고 표현하냐? 역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역인. 옛날 말로 하면 역인이라는 것은 역인이라는 것은 역적이죠. 역적은 그 자손들까지. 중국은, 우리나라는 3족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은 9족이 있대요. 9족. 9족을 멸하면 약 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를 다 죽이는 거거든요. 인구가 뭐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9족을 멸했대요. 역인. 그러니까 역인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배신이 들어가 있는 거야. 배신. 그래서 이 겁재는요,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배신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배신할까? 유식한 말로 이익. 그렇죠. 이익 앞에서는 배신할 수 있는 게 바로 겁재인 거예요. 한 왕이 있고 이쪽에도 또 왕이 있다고 했을 때, 자기 당에 2 대통령 후보가 있어. 그런데 하나가 지지율이 더 높아. 근데 원래 지지율이 낮은 애하고 친했었어요. 그런데 겁재는 배신을 하고 이쪽으로 붙습니다. 비견은 어떨까? 비견은 끝까지 지켜요. 그래서 같이 침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기사회생하는 경우도 있지.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공감 능력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어떤 목적, 어떤 일, 또 어떤 대상에서 두 비견과 겁재는 갈리게 돼 있어요. 갈리게 돼 있다고. 왜 그러냐면 겁재 속에는 계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산. 두 번째 키워드, 계산. 무엇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떤 친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우리 선생님은 빌려준다. 돈이 있다고 하면. 그 뒤에 선생님은. 친한 친구야? 친한 친구. 우리 이제 얘 되게 친한 친구야. 그럼. 빌려줘요? 빌려주고. 되게 친하면. 되게 친하면. 기본은 안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돈을 그냥 안 빌려준다고 그러면 이 수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빌려준다고 빌려준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얘기를 끌어가야 돼. 그냥 그렇게 너무 단호박처럼 안 빌려준다고 그러면 수업이 진행이 안 돼요. 빌려주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돈을 빌려주는데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겁재가 돈을 빌려준다라는 것은 반드시 조건이 붙어요. 너는 나한테 무엇을 해줄 건데? 라는 조건이 붙어요. 없는데 그런 성향이 많아.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냥 주긴 싫은 거예요. 그 겁재의 기능이 어디서 나오냐면 토에서도 나오고 충에서도 나오고요. 극에서도 나와요. 하나도 없는데.
예. 그러면 선생님은 저 어머니가 저 잘못 생년월일을 가르쳐 줬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 같은 건 비견이잖아요. 공감이 되면 빌려주는 거예요. 공감. 내가 뭔가 마음이 동요가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 뭔가 같은 마음이 돼. 그러면 빌려줄 수 있는 게 바로 비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비견은 뭐라고 그래요? 순수하다고 하죠. 어? 여러분들 사주에 보면 이건 일간이고요. 비견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비견이 세 개가 이렇게 있어요, 나란히. 이 비견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겁재의 그런 어떤 기운이 잘 안 나와요. 그냥 비견의 기운만 나와요. 이럴 경우에는. 근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도 없다. 여기 전부 다 절이 돼 있다. 그럼 비견의 기운이 안 나온다고. 응?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은 왜 그러면 쟁재라고 그러죠? 왜 재를 보면 다투게 될까요? 이 비견, 겁재 말고요. 비견이 있는데 이 비견도 그 군겁은 아니지만 그 군비쟁재가 되잖아요. 군비쟁재가 왜 될까요? 이게 이제 그 비견의 어떤 기본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데 이 비견의 특성은 뭐냐면 전부 개개인이 각자 움직이려는 기운이 있어서 그래요. 각자. 그러니까 일간은 얘만 일간인데 지혜도 일간인 줄 알아. 나랑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밑에 것들을 컨트롤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얘도 각각. 그러니까 내 안에 나랑 비슷한 거, 나하고 똑같은 것들이 같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간은 기본적으로 이 지지에 있는 것들을 통제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굉장히 강해요. 나잖아. 내가 주체잖아. 그러니까 너는 객체로서 나를 따라야 된다고 한다고. 그래서 재가 발생했을 때 서로 다른 생각, 얘도 갖고 싶지만 얘도 갖고 싶고 얘도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합쳐져서 이렇게 갖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재가 커졌거나 식신생재가 됐거나 재생관이 됐거나 그런 어떤 주변 오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쨌든 비견이 위에 천간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전부 다 개별로 객체로서 생각하고 의지하고 행동하려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분리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비견이 천간에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비견 겁재를 나눌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위치거든요. 이게 천간에서 있는 건지 지지에서 있는 건지. 만약에 이 비견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근이 있다.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이걸 사회적으로 권력화해서 쓰려고 하는 기운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겁재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지에 있는 걸록, 우리가 록격이라고 그러잖아. 걔네들은 양인의 성인이 나오는 거야. 양인이나 걸록이나 차이점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때는 이걸 전부 다 하나의 권력화해서 하나의 세력으로 만들어서 하나를 그냥 이 재를 완전히 이제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보통 비견하고 겁재는 지지에 있을 때 훨씬 더 좋은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얘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얘는. 어? 남 좋은 일만 많이 시켜요. 하지 않아? 천간 지지? 저는 천간에 비견 겁재 다 있어요. 천간에 비견 겁재가 많아요. 천간 지지에도 있으면 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때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바뀔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수동적으로 바뀔 때도 있고 그렇게 변합니다. 그때 이제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특성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신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비견이라는 거 자체가
어떤 위치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견이 우리가 보통 이제 제일 처음에는 뭐 일간에는 당연히 일간은 일간인 거고, 그다음에 비견이 연에 있을 때 과연 어떤 작용을 할까? 연에 있을 때. 그리고 비견이 있을 때 식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떻게 작용할까? 그리고 비견이라도 목화토금수는 어떤 또 차이점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만 일단 기억을 하세요. 요게 제일 중요한 일단 키워드예요. 여기에 이제 비견이 있고 겁재가 있다. 연은 항상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시작점이에요. 왜 시작이 될까? 연이 시작이 된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이게 조상에서부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없이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 돼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갖는 기본적인 성품들 있죠. 때로는 첫인상도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떤 사회적 또 주변 환경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집안 환경 같은 거. 그런데 거기에 비견이 만약에 이렇게 탁 놓여 있다. 사실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관이나 정제나 편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편제궁자리예요, 여기가. 왜냐면 이제 조상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 플러스 알파 조상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뭔가 능력이 있고 정관스럽고 이렇게 사람이 편제스럽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네, 환경이 굉장히 좋겠죠. 아유 좋아. 그러면 아주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거를 알 수 있어요. 물론 천간만 그렇게 돼 있고 또 지지가 깨져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또 다른 해석을 해야 돼요. 네? 아버지가 청렴결백하긴 하고 엄하긴 한데 집안은 굉장히 힘들고 가난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피해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지지는 현실이니까. 그런데 천간에 정관이나 편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것이 없고 비견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비견은 쟤를 어떻게 한다? 이뻐해 준다? 못살게 군다? 뭐죠? 못살게 굴죠. 극하죠. 그래서 여기에 비견 자리가 앉은 경우, 겁재가 앉는 경우는 연간에 비견 겁재는 부선망, 부모복이 없다. 없어요. 네? 진짜 없어. 없어요. 아이 근데 왜 겁재잖아. 나는 비견인데. 없어요. 맞아요. 없는 걸로 끝나면 행복한 거예요. 맞아. 지지에 재가 있으면 그러면은 극해서 더 없어요? 뭐 더 없다라기보다도 이제 천간은 천간끼리 일단 봐야 돼요. 천간은 천간끼리 봐야 되는데 여기 비겁이 있는데 그래도 옆에 비겁이 빠져나갈 수 있는 식상이 있으면 복은 비록 없어도 내가 그래도 자수성가하고 또 아버지한테 능력 없는 아버지지만 효도도 하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식신상관이 있어야 되겠지. 월간이라도. 그래야지 비견이 흘러갈 곳이 있잖아. 그러면 최소한 청년기부터는 내가 주체가 돼서 살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비견이 있는데 바로 관이 있어갖고 쳐버려. 빵 하고. 그것도 살이 있지. 관이 아니라 살이지, 살. 살이 있어서 땅 쳐버려, 비견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이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삶은 고통이다. 이제 삶을 고통을 뼈저리게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비겁이고 여기는 살이라고 생각해봐. 어? 이 삶이 고통이잖아. 고통 자체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주를 보면 그냥 가슴이 무너져. 이 사람한테는 무슨 위로를 해줘야 될까? 어? 관이 밑에 있어요. 관에 밑에 있으면 낫죠. 여기 일단 위에만 보라니까. 지금 밑에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안 돼. 헷갈려. 위에만 봐요. 위에만. 우선. 삶이 고통이 된다고. 그러니까 최악이지. 살이. 그런데 이게 살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어쨌든 어떤 일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만약에 을목이 있다 그러면 여기 신금이 있는 거잖아. 그쵸? 예.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을목이 있는 거죠. 그쵸? 그 살은 연간하고 일간하고 두 개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디요? 살이 그 월간의 살이 네. 양쪽으로 당연하죠. 살찔 때 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허벅지, 엉덩이 뭐 다 붙잖아요. 똑같아 해도 있는데 다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주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다행히 병화라든지 정화가 있어서 살을 제거해주면 살아나. 행복해. 결국 나한테도 기회라는 게 오고 행복해질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이제 살이 또 있거나 여기에도 살이 또 있으면 참 힘들겠죠. 정말. 또 재가 있어도 별로겠죠. 재가 있어도 이렇게 뭐 여기 뭐 기토가 있다든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재생살을 해버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감옥 가기 딱 좋은 사주죠. 욕심은 바로 보여서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어서 이 살이니까 전부 감옥에 갇힌다는 소리잖아요. 요게 딱 사명살 들어올 때 딱 감옥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 그러니까 살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냐면 식신상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식신상관이 있어도 운에서 무력화될 때는 나쁜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면역 체계가 있는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틀려요. 저 2차 접종 했잖아요.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중증으로 안 가. 왜? 주사를 맞았으니까. 그게 바로 원국의 식신상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동영상에서 그랬죠. 식신상관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도 잘 안 걸린다고. 그런데 이렇게 살로 돼 있는 이런 사주들은요, 코로나 걸려도 꼭 중증으로 가요. 그리고 델타 플러스 알파 뭐 이런 거에 노출이 잘 된단 말이에요. 왜? 나를 막아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비견이, 여기에 비견이 있으면 아버지 복부터 없어갖고 하는 일마다 하나도 안 되고 삶은 고통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운이 기가 막히게 좋아서 뭐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뭐 좀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인 사주들은 빨리 뭐를 해야 돼요? 정답 띵동댕. 계명을 우선 계명을 우선 해주는 게 좋은데 계명만 해줘서는 안 되고 정답을 바로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말문이 확 막혀버리.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직업을 선택하는데 남의 고통을 이렇게 자기가 고통받은 사람들은요, 직업을 남이 고통받는 것을 대신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는 풀립니다. 그러니까 남이 막 고통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활인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이 중요한 사람은 남을 돕는 거, 제일 좋은 게 뭐 의사, 뭐 간호사, 뭐 한의사, 뭐 그건 공부를 잘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그거보다 공부 못하면 뭐 무슨 물리치료사, 뭐 엑스레이 뭐 이렇게 촬영하는 사람. 그래도 공부 못하면 뭐 그다음에는 이제 공무원도 요즘 뭐 크게 들어가기 힘드니까. 옛날에는 공무원이 별로 그렇게 들어가기가 어렵지가 않았는데 요즘은 되게 힘들어갖고 할 거 없으면 공무원 하세요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희 때는 그렇게 했어요. 저희 때는 할 거 없으면 야 공무원 해. 뭐 할 거 없으면. 그랬는데 요즘은 공무원이 뭐 고시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아니면 종교, 활인 쪽으로 가서 뭐 절에 들어가서 뭐 사물을 본다든지
교회 전도사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남의 고통을, 여러분들 있잖아요. 경찰 사주 있잖아요. 검사 사주들. 얘네들이 다른 사람을 잡아갖고 감옥에 계속 보내잖아요. 안 그러면 자기가 감옥 가는 사주인 거예요, 그게. 그 살이 결국 자기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을 보냄으로써 업상 대체하는 게 그거야. 내가 원래 아파야 되는데 네 아픈 사람을 내가 대신 치료해 주니까 칼질하니까 내가 산다. 내가 덜 아픈 거예요. 이거 어쨌든 사주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생의 원리는 그래요.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초창기 때 배웠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보통 생극을 배우는데 공부가 이제 고수가 점점 될수록 뭘 보게 되냐면 설기를 보게 돼요. 이 기운이 도대체 갈 때가 있는가? 아침이 되면 점심이 와야 되고 봄이 되면 여름이 와야 되는 다음 넥스트로 내가 갈 때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야. 맡기는 순간이 그게 바로 절벽이고 고통이에요. 사주에서는. 내가 토가 많은데 토가 또 들어오면 절벽이 돼버리잖아.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내가 토가 많은데 금이 딱 들어왔어. 그러면 뭔가 일이 그냥 수르륵 풀리는 거예요. 만성 변비 환자가 갑자기 그냥 시원하게 쾌변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흘러가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비겁은 어디로 흘러가? 비겁은 식상으로 흘러가잖아. 그래서 비겁이 있으면 옆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식상을 봐야 되는 거야. 식상. 어떤 사람들은 일부 이런 주장을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견이 많으면 정관이나 편관이 있어서 조절을 해줘야 된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틀린 얘기는 하지만 그거는 천관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에요. 천관에서는 살을 합살하는 건 좋아요. 합살. 예를 들어서 간목이 경금이 있다 그러면 을이 들어와서 이렇게 합살해주면 일이 풀려. 제가 이 간목을 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갖고 탁, 이 연잎같이 이렇게 처음 피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다 댓글을 달아놨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등락이 되냐. 이거 이렇게 연잎인데. 그거 말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설명해 줄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 줄 것 같아? 등락개가 연잎이 이 풀초가 우리 초가 연잎에 등락개급을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면 이게 우리가 사주라는 게 수학이 아니잖아. 수학이 1 더하기 1이에요? 공식이 아니니까. 네, 공식이 없어요.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원리고 본질이라는 거지 등락의 값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설명 자체가 불가한 거죠. 등락의 값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등락의 값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냥 을목이 간목만 봤다고 등락의 값이 되는 게 아니야. 병화가 반드시 있어야지 등락의 값이 된다고. 평화가 없는데 을목이 간목만 봤다고 어떻게 올라가? 해가 뜨질 않았는데. 모든 성장은 하늘이 시키는 거예요. 천도 유한난이잖아. 발육만물. 하늘에서 명령을 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니네들이 이제 더 이상 자라나지 마. 그러고 딱 끊으면 규벽이잖아요, 그게. 수월을 규벽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길을 딱 끊는 거예요. 마치 지상은요, 교도소는 좀 너무하고 저걸로 하자. 닭장 있죠? 닭장 들은 우리는 그냥 닭들이에요, 닭들. 하늘에서 먹이를 딱 주지 않으면 다 굶어 죽어요, 안에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 하늘이 이제 보통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철학서 같은 데서 보면 하늘을 하늘천자라고 천명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천명지성, 응? 천명, 또 리, 이런 글자들 있잖아요. 천자, 하늘천자, 도, 그 다음에 리,
법.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응? 이게 하늘에서 우리한테 명령한다는 소리야. 천명이라는 게. 하늘에서 야, 너 잘하나? 그러면 해가 쨍쨍하게 떠갖고 햇살을 쫙 뿌려주는 거야. 바닥에다가. 그러면 을목도 무성하잖아. 을목이. 예? 무성하다는 의미예요. 무성하다는 거. 을목은 화초가 아니야. 무성하게 퍼져 있다는 소리지. 횡적으로. 모든 세력들이 무성하게 퍼져 있다는 게 을목이에요. 어? 그러니까 요렇게 연잎이 간목이 태어나갖고 이게 온 세상으로 다 퍼져버리잖아. 자라서 그걸 바로 무성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게 을목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을목은 죽여도 잘 안 죽는 거예요. 생존력이 그래서 강한 거예요. 많으니까. 어? 거북이가 알을 100개 낳으면 몇 개 살아나는지 아세요? 5개 살아난대요. 5% 살아난대요. 100개 중에서. 나머지 다 죽는데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내셔널 지오그래피인가 거기 나오더라고. 5% 살아난다고. 똑같은 거예요. 을목도. 죽어도 계속 올라오는 오뚜기처럼. 응? 그래서 을목은요, 잘 안 죽어요. 사람도 잘 안 죽어요. 죽을 듯 하다가, 유언 남기고 막 이렇게 막, 이거 뭐야, 유언장까지 다 써놨는데도 3년 더 살고 죽어. 유언장을 미리 써, 그래서. 이 간목은 그냥 죽어요. 네? 간목은 그냥 죽어. 커피가 식기 전에 먹어야 돼. 그러니까 천간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지의 동태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지의. 사주는 단편적으로 봐갖고는 절대 안 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비견 하나만 봐도 비견과 관련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비견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